안녕하세요. 삼육중학교 친구들. 오늘은 한국사 시간입니다. 한국사 시간이고요. 교과서 34에서 35페이지 보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다. 요 부분을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근대사 정리한 거 혹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강제로 합방당하기까지의 가슴 아픈 역사를 한번 같이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다가 잘 정리하셨죠? 네. 그게 나중에 많은 도움과 또 시험 전에 정리하기가 참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잘 간직해 두셨다가 또 나중에 공부할 그런 시험 대비 공부할 기회가 되시면 그거를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요 시대 때 바로 근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항을 시작하고 일본한테 이제 그 한일합방 당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화적 변화, 그 다음에 기술적 변화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다 해서 첫 번째 신문물을 받아들이다와 삶의 모습이 달라지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신문물에서는 이제 통신, 교통, 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통신하면 우선 첫 번째로 전신인데, 이 전신은 혹시 뭐 쓰고 기억나세요? 우리 산업혁명 할 때도 배웠죠. 뭐 쓰고요? 뭐 띠띠띠띠띠 뭐 이런 식으로 그 신호의 길고 짧음, 그 다음에 박자감으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전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과 부산 사이에서 맺었고요. 그 다음에는 청나라와 인천 사이에서 맺었습니다. 이런 전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전화기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신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본하고 부산 사이에. 왠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우리나라와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전신을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 서양 열강의 침략,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발전을 한 것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배경은 약간 좀 찝찝한 기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좀 기분이 좀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이 전기는요, 선생님이 좀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전기는 어떤 배경,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왔다?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 전기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에디슨. 자, 에디슨 회사에 직접 연결해서 에디슨 회사의 전기 회사의 그 물량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경복궁에서 최초로 전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옛날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로 조선 정부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개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일본에다가 수신사라는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고 청나라에게 보빙사라고 영선사를 파견하고 미국에서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그때 보빙사에 파견 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뭘 보고 놀랐냐? 전기를 보고 놀랐어요. 밤에도 대낮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보고 놀라서 에디슨 회사에 직접 연결을 통해서 그 전기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경복궁에다가 최초로 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는 초록불을 이렇게 초록불 기름 넣어가지고 초록불을 썼다고 했는데, 이 전기를 쓰게 되면서 이 초록불에 몇십 배 이상의 밝기를 비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밤에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전기가 있기 전에는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요.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 꼭 그렇진 않죠? 네. 밤에 막 밤 새벽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고, TV 보고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밤에도 저녁에도 무언가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삶은 바로 전기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복궁에서 최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에디슨 회사로 우리가 직접 교류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자부심이 듭니다. 좀 일화로는 경복궁 뒤에 향원정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연못과 정원. 그 향원정에 있는 연목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원정에 있는 물이 따뜻해지고 약간 뜨뜻해지다 보니까 향원정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전기를 무서워하기도 했고 전기를 불길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편하는 우정국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갑신정변 때 우정국 축발할 때 급진개혁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잠시 우정국이라는 것이, 즉 우체국이라는 것이 운영되기가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가 의미개혁 때 즉 우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즉 택배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조금씩 발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통신. 선생님 전화는 어딨나? 이제 전신 다음에 이제 전화도 발전하게 돼서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인천의 최초로 전화가 개설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학 역사 여행에서 제가 한 통의 전화라는 강의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꼭 보라고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였죠? 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전화기에 대한 유래나 전화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전화기는 정리하시면 되고요. 교통은 이제 전차가 등장합니다. 우리 옛날 영화, 일제강점기 및 근대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왜 그 전차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차가 없어요. 전차가 없는데 아직 서양 유럽에 가면 아직 전차가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상으로 도로 위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차는 우리나라 최초로 서대문에서 청량리 라인으로 최초로 생겼는데요. 요거요 선생님이 교과서백 역사 여행에서 전차라고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선생님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건데 이 전차를 처음에 생겼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차를 타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차를 타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사람들도 등장했다고 하니 처음에 전차라는 이 교통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한테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함을 줬는지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엿보면 돼요. 꼭 한번 보세요. 챙겨서. 그 다음에 경인선. 자, 최초로 이제 생긴 철도입니다. 철도인데 이 경인선은 수도 경자에다가 바로 인천할 때 인자입니다. 그래서 서울 그때 당시에는 한성이라고 하죠. 한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인데 요거는요 여러분 35페이지 주제탐구를 제가 일단 같이 교과서 보면서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철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제탐구 이따 같이 꼭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술. 자, 우리 의술하면 이제 서양식 병원이 등장하는데 이 서양식 병원이 왜 등장을 하냐면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급진개혁파한테 총을 맞고 굉장히 중상을 당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렌이라는 선교사 및 의사, 외국인 출신의 선교사 및 의사가 민영익을 치료해줘요. 어떤 의술로? 서양식 의술로. 그걸 보고 부정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너네 이렇게 우리 민영익이라는 신하를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신하를 고칠 수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종이 깜짝 놀라면서 알렌한테 너 이렇게 우리 신하들을 구해줬으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해서 알렌이 이제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 병원, 즉 수술이 가능한 서양식 의술이 가능한 병원 바로 광해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제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해원이 제중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름이 광해원이었다가 지금 그 다음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그 다음에 바꾸고요. 자,
정말 유명한 병원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병원. 혹시 세브란스 병원 아세요? 들어봤죠? 연대 세브란스, 연세대 산하기 나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광해원에서 시작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광해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이 다 같은 병원이에요. 시대적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신문물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주제 탐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 뭐가 발전됐다? 기술과 여러 가지 상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통신 발달하면 경제도 발전하죠. 우리나라 발전은 하지만 서양 내지는 일본 내지는 청나라의 열강들이 뭐하기가 좋았다? 침략하기가 좋대. 네, 침략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어떤 기반이 되었다. 네. 꼭 발전이 꼭 좋은 건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결론도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다르죠. 여기는 그냥 가볍게 나갈게요. 의복. 우선 서양식 의복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입은 게 서양식 의복이죠? 요즘 다 서양식 의복 입죠. 특히 이런 양복, 자켓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한복이 조금 간편화됩니다. 이제 안에 되게 한복 입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 옷고름이나 안에 속옷이나 속바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갖춰 입어야 됐던 한복 문화가 조금 간편화됐고요. 그 다음 잠옷이 뭐냐면 여자들 옛날 사극 보면 이렇게 하고 꼭 외출 나갈 때 잠옷을 뒤집어 써서 얼굴만 이렇게 꼭 한국형 히잡, 예, 한국형 히잡 같이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는 옷이 잠옷인데 잠옷이 이제 없어졌어요. 잠옷이 없어지고 약간 뭐 이렇게 모자를 쓴다던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발사가 등장합니다. 이발사 왜 등장했냐? 단발령 때문에 이발사라는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년 전?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발사셨어요. 이발사셔서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발사를 조금 천하게 보셔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참 많이 힘들게 이발사 일을 하시면서 또 저희 엄마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얘기는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학교 등교 기약으로 오게 되시면 선생님의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들도 그분들은 또 6.25도 겪으셨거든요. 그런 얘기도 같이 더불어서 역사 공부하면 재밌을 텐데 뭐 어쨌든 우리 개학하고 좀 더 재미있는 생생한 역사 이야기 선생님이 좀 많이 준비해놔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이제 서양 음식도 들어와요. 예, 과자, 빵, 케이크, 커피, 홍차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커피는 고종이 참 좋아했다고 하고요. 고종이 그 죽을 때 커피 먹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커피 안에 독이 들어서 커피 먹고 죽었는데 커피 안에 독이 들어서 이제 고종 독살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가 독을 탔겠어요? 일본 애들이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일화로 빵이라는 단어는 일본식 발음입니다. 네, 포르투갈한테 빵을 받아요.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옛날에 포르투갈 애들이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에 와서 무역을 하는데 일본 애들한테 이제 조총을 주죠. 조총. 근데 조총 주고선 또 카스테라라는 빵을 줍니다.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요. 일본 애들도 이제 떡 문화가 있었는데 카스테라를 먹으면 너무 촉촉하고 맛있어서 아주 그 카스테라에 대해서 얘네들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카스테라 좀 맛있어요. 저 옛날에 일본 여행 옛날이에요. 옛날에 선생님이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카스테라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때 1600년대부터 이제 포르투갈을 통해서 받은 빵 문화가 좀 발전이 좀 빨랐나 봐요. 근데 일본식 그러니까 포르투갈 애들이 빵을 팡도르라고 해요. 팡도르. 그거를 일본 애들이 받아서 팡이라고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빵. 일본식 빵은.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 뭐 과자. 홍차가 뭐예요, 여러분? 홍차. 녹차랑 똑같아요. 근데 녹차는 푸른 거고 얘는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녹차잎을 발효한 게 홍차입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일화로는 영국 애들이 그 중국의 녹차를 갖고 배를 실어서 갖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는데 이 녹차가요. 처음엔 녹차였어요. 근데 이 녹차가 배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발효가 되고 이제 약간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까매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다 타 먹었어요. 그래도 아깝다 물에 타 먹었는데 약간 붉은기도 돌아. 그래서 이게 홍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효가 된 거죠. 같은 녹차인데 발효가 된 거죠. 그다음에 중국 음식, 일본 음식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중국 음식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호떡이랑 만두, 중국식 호떡이랑 중국식 만두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호떡 좋아하세요?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이 청나라니까 오랑캐 민족인 여진족에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호떡이 좀 들어오는데 호떡 맛있죠. 갑자기 호떡 얘기하고 먹고 싶네요. 그때 요 중국 음식, 일본 음식은 딱 그때 들어왔죠.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곤란 이후로 청나라의 내정 간접이 심해지면서 중국의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 음식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일본 음식도 강화도 저희 이후로 조금씩 들어오는데 일본 음식 같은 경우는 중국 음식 호떡이 좀 유행을 하고 일본 음식은 초밥, 우동. 좀 재밌는 이거는 여러분 카레 좋아하세요? 카레 원래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인도 음식이죠. 근데 인도 카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는 그 노란색 카레 있잖아요. 3분 요리, 땡땡땡 3분 요리. 그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붉습니다. 붉고 굉장히 향신료가 강렬한데 우리나라의 그 보편적으로 먹는 가정에서 일반식으로 먹는 그 카레는 일본식 카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인도 카레를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네 입맛에 맞게 조금 부드럽고 안 맵게 만들었어요. 원래 일본 애들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음식으로 이제 라멘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라면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건축은 서양식 건축물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이 독립문 기억나죠? 네,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문 이 서양 프랑스의 개선문을 따라한 독립문. 명동성당 우리나라 최초의 고딕 양식.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은 덕수궁 서초동이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딕 양식 건축물은 명동성당입니다. 덕수궁 서초동 가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스 신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스 신화. 전형적인 서양 고전식 그런 건물을 하고 있죠. 덕수궁을 가면 이렇게 덕수궁 정면 왼쪽에 석조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식 목조주택하고 서양식 주택이 들어왔는데 이 여러분 목조가 뭐냐면 이제 나무로 만든 주택인데 일본인들은 나무로 탑도 만들고 나무로 건물도 만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나무와 흙을 섞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건물을 만드는데 나무와 흙돌 우리나라는 일본은 좀 나무를 많이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진이 많죠. 일본은. 근데 이제 집을 흙이랑 돌이랑 막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지으면 만약에 지진이 날 때 집이 무너지죠. 집이 무너지면 돌과 흙에 사람이 짓눌려서 죽어요. 근데 나무는 가볍고 공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지진이 나도 덜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본은 원래 전통적으로 목조 건물, 다다미방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지진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목조 건물이 발달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군산이라는 도시에 일본 그 고위 간부가 살았던 목조 주택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군산에 놀러 가셔서 일본 목조 주택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잔재죠. 네, 한번 살펴보시면 또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주택도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서양식 주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다 살고 있는 게 서양식 주택이에요. 서양식 주택은 한마디로 시멘트로 만든 주택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흙이랑 나무랑 돌로 그 집을 만들었다는 점 원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술과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고 느낌만 아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엔 교과서적 역사여행의 그 전차 부분 꼭 한번 꼭 영상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제탐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맨 밑에 철도 나오는 주제탐구 같이 교과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 펴시면 맨 밑에 주제탐구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거기 철도가 가지는 두 얼굴 같이 살펴보고 정리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사 알렌은 1905년 5월 28일 경부선 철도 개통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철도는 민중에게 시간을 엄수할 것을 가르치므로 문명적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900년 경인선의 개통을 시작으로 1905년에는 경부선, 1906년에는 경의선 등이 개설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대한매일신보에도 철도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어요. 기차구동 한 소리에 상공업이 발달되니 금은 동철 개공하여 각색물품 제조한 후 외국까지 수출하면 부강기초 아닌가. 속히 가는 기차같이. 철도는 사람들의 생활의 편리함도 가져다 주었지만 철도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농민은 토지를 빼앗기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에 철도를 파괴하는 일도 일어났으며 그 죄를 물어 처형당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이처럼 철도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외세의 침략 기반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대로 경인선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그 철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경부선. 경부선은 서울과 이 경자들은요, 여러분, 수도 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뭐 서울 사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서울 삼육중학교는 이제 경기도에 있고 이 경자가 수도 경자고 경기도의 경자도 수도 경자입니다. 수도 경자 주변 기자 써서 경기도예요. 예, 그래서 경의선, 경인선, 경원선, 경부선. 경의선은 신의주랑 연결되어 있고 경인선은 인천, 경원선은 원산, 경부선은 부산. 예. 그다음에 호남선은 이 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인데 이 철도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되게 변화였지만 물자 이동, 물건 만들어서 주로 이제 지금 보니까 바닷가까지 가잖아요. 바닷가. 여기서 이제 항구에서 항구에 종점을 갖고 있죠. 항구에 이런 신의주, 원산, 제물포, 목포, 부산 이런 항구에다가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내륙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항구에다 물건을 갖다 주면 그걸 배에 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신의주 같은 경우엔 굳이 따지면 항구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중국하고 국경선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으로 갖다 파는 그런 어떤 무역 도시. 다 지금 무역 도시와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수도랑. 예. 근데 이 철도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동시에 외세의 침략 기반이 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점이 아까 이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예. 우리나라의 물건을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자원을 특히 일본 애들이 이 철도를 이용해서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은 했지만 침략하기 좋게 만들어준 어떤 뼈대가 이 철도였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유감스럽고.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철도는 무엇인지 찾아 써보래요. 정답은 경인선. 예. 그다음에 다음 문제. 철도가 가져온 변화의 긍정적인 면, 좋은 점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보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철도는 근대 문명의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 영국의 산업혁명 배울 때도 우리 철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철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거의 동시에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 시간 개념 형성에도 일조를 하였다. 또한 철도 요금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1등석, 2등석, 3등석은 돈에 대한 차이일 뿐 신분에 대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식도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업, 상업 발전을 이루기도 했었죠. 긍정적인 부분은. 한편 철도는 일제의 침략 정책에 이용되었다. 일제는 철도 부서를 핑계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등 민중에게 고통을 안겼다. 또한 철도를 러일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물자를 엄청 수탈해가는 어떤 그런 도구로 이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거에 대한 양면성이 꼭 있어요. 그쵸?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참 이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관계할 때도 어떤 친구랑 친한데 그 친구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런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관계나 아니면 나를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뭐 친구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좀 더 이제 서로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성숙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이 역사 공부가 많이 도움이 여러분한테 돼줬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까요? 예. 긴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오늘 수업 하나 더 있죠. 금요일이니까 다음 강의 클릭해 주세요.